살살 살자.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희 팟캐스트의 최초의 게스트이자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저희의 소중한 게스트님, 악년님을 다시 모셔보았는데요. 악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작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저번에 녹음돼가지고 나왔던 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반은 안 듣고 반쯤 들었는데. 왜 반쯤 들으셨죠? 아무 말이나 한 거를 들으려니까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듣다가 말았습니다. 악년님의 집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사를 하셔가지고. 네. 어떠세요, 저희 집? 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투룸인데 이제 거실에 소파랑 식탁이랑 이런 게 너무 다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 방은 옷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한 방은 완전히 그 작업 공간처럼 책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완전 제 취향의 집으로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기에 걸린 조커 폴리아데 포스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정말 예쁜 것 같고 그 악녀님 이미지가 좀 조커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악녀가 있다면 남자인 조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커 폴리아데 보셨어요? 이번에 조커 2 나온 거요? 안 봤습니다. 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이거 발언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이동진 평론가가 조커 폴리아데에게 4점을 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대공격을 받았죠. 저도 사실 이동진 평론가랑 비슷하게 어떤 조커 1의 대척점에서 그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좀 가장 잘 만든 후속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영화라는 게 뮤지컬이라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구나. 뭐 그 의도가 잘 보여서 또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폴리아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쵸? 네, 괜찮아요. 어차피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콘텐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뭔가 반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봤기 때문에 맞아. 또 스포를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를 악녀님은 조커를 봤고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봤고 그러니까 서로가 엇갈렸어요.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영화 2편을 저희는 같이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조커 조커 1 같이 본 거 알아? 진짜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같이 조커 1 같이 봤었어. 구리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에? 아닌데? 진짜야. 아닌데? 진짜야. 아닌데 진짜? 1층에서. 진짜야. 악녀와 제가 그렇게 영화를 같이 볼 만큼 좀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화를 같이 봤다니. 그래.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거의 한 5년 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나 완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가 태국인가 갔다 와가지고 무슨 젤리 같은 거 그 망고 비누하고 갖다 주면서 거기서 같이 영화 봐. 제가 그때 20살 때 대학 합격하자마자 태국에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 뒤인가 보다. 그거 사와가지고 그거 영화 보기 전에 주고 그리고 영화 같이 봤어.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근데 이런 게 항상 신기해요. 누구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어떤 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전혀 기억에 없는 나도 뭔가라는 근데 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 조커 1은 누구랑 봤어? 이래서 그때는 떠올린 거죠. 내가 누구랑 봤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리에 롯데시네마 하니까 딱 살살님이 떠오른 거죠. 그때 내가 살살님이랑 조커 1을 같이 봤구나. 왜 구리까지 제가 갔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가고 싶은 대학 있었잖아. 그 시험 같이 준비한다고 구리에서 몇 번씩 만났었어. 지금 이제 악녀님의 학교가 되어 있는 그 학교에 같이 맞아요. 가려고. 그랬었구나.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그래서 어. 그때 같이 보고 그때 얘기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같이 보고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뭘 보고 나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열차 타고 집에 가기 바쁜 느낌? 그 뒤에 대화를 못 나눠요, 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 근데 또 음. 내 남자친구랑 그걸 같이 봤잖아요. 조커 2를요? 제가 물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뭔가 말하기가 지치는 느낌? 아, 약간 귀찮은 느낌. 뭔지 알아요?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상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나 혼자 그냥 맞아. 이렇게 잘 곱씹고 싶지. 맞아. 그거를 그 사실은 기록도 하기가 좀 귀찮고 싫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혼자 이 감상을 느끼고 만다. 맞아요. 그런 느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 해석한 뭐 영상이나 그런 거 틀어놓고 찾아보고 그냥 그렇게 내 생각이랑 좀 다르구나. 약간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는 누군가랑 같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른 생각인 거를 공유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귀찮아진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가 다른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은 과업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이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오전에 보고 오후에 떠들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맞아. 마음도 넉넉했고 맞아. 근데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봤잖아요. 악녀님과 다르게. 그걸 보고 이제 악녀님이 너무 그 캐릭터 대도시 사랑법에 나오는 캐릭터 제희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삶을 운용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이는 클럽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되게 미움받는 캐릭터로 나와요. 약간 자기들과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배척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마 악녀님이 4년제 대학교에 제이처럼 갔다면 저렇게 뭔가 미움받았을 것 같은 동기들이 쟤 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미친년 캐릭터와 되게 잘 맞는다 싶었고 근데 악녀님이 클럽을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맞아요. 클럽을 많이 가진 않았잖아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비슷하다. 뭔가 여러 가지 사안들, 뭐 퀴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열려 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 인간 종족들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 그냥 인간이다.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집 구조도 되게 비슷해요. 그 제인의 집이 지금 제인의 집이랑 지금 악녀님의 집이 분위기도 그렇고 꾸며놓은 분위기며 지금 이 구조나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비슷한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항상 악녀님이 이사를 할 때마다 집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구가 비슷하게 막 똑같은 걸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집 분위기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이 항상 비슷해요. 맞아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다들 오면은 너 예전에 살던 집이랑 비슷하네? 근데 구조는 완전 다른데 그리고 사실 가구가 다 바뀌었어요. 저거 소파 이번에 새로 산 거고 이거 책상도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이것도 바뀌었고 가구는 다 바뀌었어요. 카페트가 제인의 집에 깔려 있어요. 크게. 그 뭔지 알죠? 되게 이상한 무늬 막 엄청 있는 막 무슨 인도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카페트 엄청 크게 깔려 있고 잘 청소가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촬영장이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 더럽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묘하게 난리가 나 있는 책상. 묘하게 번잡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막 벌레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묘하게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있어요. 묘하게.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비슷하다. 제 남자친구가 살짝의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엄청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각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싹 이렇게 군대처럼 각 맞춰서 놓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이거를 맞추는데 아직도 잘 안 맞춰지긴 했지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은 악녀님 집에 오면은 되게 답답해하겠네요. 청소를 해주죠. 그래서 그 깨끗함 속에 덜 깨끗함.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만약에 남자친구 없었으면 이미 여기 난리 나고 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고맙죠. 그 친구한테.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희가 클럽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제 제이는 클럽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제이 캐릭터랑 그 같이 나오는 제이의 친구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흥수였나? 그 흥수가 게이로 나와요. 게이 역할로. 그래서 흥수랑 제이가 둘이 같이 맨날 클럽 다니고 20살을 그렇게 즐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0살이에요? 20살부터 점점 어른이 되는 30살, 30 몇 살까지 이제 연대기처럼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같이 클럽 다니고 놀고 완전 그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청춘 그 자체의 풍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악녀의 손에 끌려서 갔던 이태원 클럽이 떠오르고 말았다. 아,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클럽을 여러 군데 조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악녀와 함께. 그러니까 뭐 여러 번의 이제 경험이 있어요. 악녀와 함께 했던. 그래서 그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갔던 클럽이었어요. 그게 20살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요. 그게 어디서 진행됐던 행사였죠? 그게 그 호텔. 어떤 되게 고급진 호텔의 네, 지하였나? 아니 1층. 1층. 파티장 같은 데서. 어쩌다가 그런 걸 알고 저를 데려가셨던 거예요? 저 친구가 뭐 와라라고 해가지고 간 거죠. 친구가 거기서 뭐 MD라고 하나? 클럽 MD? 맞아. 그런 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형적인 클럽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고급진 파티장?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돈도 안 내고 들어갔고 맞아.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나도록 빨강색, 초록 색깔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거기를 갔었죠. 맞아. 근데 사실 재미없었어요. 진짜 재미없었는데 악녀님의 다 친구들이더라고요. 맞아. 되게 다들 많은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뭐 간 거고 그 살살님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다.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색하고 저 인생의 첫 그 클럽 경험이었는데 와 진짜 다시는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파티 거기는 클럽이라기보다 파티라고 해야겠죠. 그 파티는 지인 파티였다. 그런 느낌. 없었다. 그러니까 다들 서로 되게 엄청 열심히 꾸미고 와가지고 와인잔 같은 거를 막 들고 춤을 살랑살랑 추던 절대 막 엄청 난리나게 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긴 약간 파티였던 거고 클럽 전형적인 클럽의 느낌은 아니었죠. 전형적인 클럽에 가면 막 그냥 춤추고 뭐 그러는데 저희가 갔던 그 크리스마스의 파티는 그냥 뭐 샴페인 마시면서 하는 사람들랑 인사하고 뭐 그러는 호텔 파티 같은 느낌. 맞아요. 저는 그런 데에서 잘 즐기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조금 속상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잘 즐기는 것이 그 청춘의 덕목처럼 느껴지잖아요. 잘 놀아야 된다. 잘 노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 대부분의 20대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들어갔던 데는 게이클럽 아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공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함께 이태원에서 지내면서 가끔 그런 술집들을 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간 색깔 조명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게이 바였죠. 맞아. 거기서 이제 왜 그 게이 바에 들어갔었냐면 어떤 아저씨였는데 하이힐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추리닝 바지를 입은 그리고 위에 옷도 그냥 우리네 할아버지들이 많이 입는 그런 스포츠 반팔이 있어요. 뭔지 알 거예요. 보면 그런 거 입고 계신 아저씨, 그러니까 언니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던 그분이 저희를 이렇게 막 불렀어요. 들어오라고. 맞아. 거기 앉아가지고 오라고. 언니들 막 들어와라.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좀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제가 머리를 묶고 싶어서 머리끈을 혹시 머리끈 있냐 했더니 갑자기 콘돔을 꺼내가지고 콘돔 잘라서 쓰라고. 근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진짜 좀 괜찮은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좀 기억 남는 게 노래를 직접 틀 수가 있었어. 맞아요. 근데 제가 틀었던 게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노래를 틀었는데 그 이제 언니분들은 아이돌 노래를 계속 트시는 거죠. 여자 아이돌 노래. 그게 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일단 난 소녀시대 G가 생각이 나요. 진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근데 그때 저는 레드 핫 칠리 페퍼를 트는 그 악녀님의 행위가 진짜 징하다 싶은 거예요. 진짜 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긴 했는데 진짜 너무 징한 거야.
아 진짜 미친 예술하는 여자애. 그 악녀의 이미지 안에 내가 상상하던 그 악녀의 이미지 안에서 움직이는 악녀를 보면서 너무 웃겼던. 아, 진짜 그때는 사실 저의 20대 초반은 저는 정말 그 예술 속에 갇혀 있었죠. 푹 빠져 있었어요. 책과 영화와 연극과 음악의 그 바다 안에서 그 수많은 그 정보의 바다, 예술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술학교 1학년이었고 1학년은 뭘 직접 하지는 않아요. 배우죠. 그러니까 그 배우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건데 제가 2학년이 되고 휴학을 하고 예술을 업으로 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던 게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히 즐기기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때 저는 그거 빠져나오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정말 징했거든요. 저렇게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예술 안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일단 게이바에 갔다는 그 사실 자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게이바를 갔다는 것도 뭐냐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우연성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 이상한 사람이 나를 언니라고 하면서 불러.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라고 해. 그러면 거길 무조건 가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은. 근데 나의 우연성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이 예술에 푹푹 빠진 사람의 비현실적인 마음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이 있어서 제가 저의 시절을 담은 이야기로 어쨌든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입봉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시절들이 꼭 필요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태원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 게이바 같은 곳에 우연의 몸을 맡겨서 가는 거는 악녀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악녀님을 보면서 그저 이렇게 생각했죠. 악녀는 어떻게 악녀처럼 살까? 악녀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 혐오에 푹 빠져 있었던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그저 악녀의 발을 쫓아서 들어가긴 해, 게이바에. 근데 나는 여기에 딥 다이브가 안 돼. 그러니까 악녀는 게이바에서 혼자 즐겨. 막 그리고 무슨 콘돔으로 머리를 묶으려고 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했던. 근데 그 각자만의 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저한테 그러라고 하면은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에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소재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난 너무 이게 너무 즐겁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내 자신이 즐겁다. 되게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어떤 하나의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빠지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슬프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게이바에서 또 생각이 나는 장면이 테이블을 잡고 앉아서 놀고 있는 남자 여럿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태국 사람들도 많았고 서양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의 한국인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퀴어는 아니게 생긴 아주 그 정상 헤테로남처럼 보이는 맞아. 40대 남자였고 맞아.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우리 막 뭐 쓰자고 했었잖아.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소설가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소설 쓰려고 여기 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술을 시켰어요. 돈이 되게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술 계속 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소재 뽑아내려 그러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얘기했었지. 그냥 우리 되게 편협했던. 그니까 너무 편협한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즐기러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대상화하고 소재화하고 막 그러니까 뭐는 뭐만 보인다고. 그니까. 그랬던 거지. 그때가 그리고 생각이 나고 저는 두 번째 클럽이죠. 본격 두 번째 클럽으로 기억이 나는 곳은 이태원에서 갔던 곳인데 거기도 그 악녀의 친구가 클럽 MD였어요. 남자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가봤었죠. 맞아요. 근데 거기는 클럽이 아니라 그 라운지 바였어요. 라운지 바. 맞아요. 맞네. 그 우리가 클럽을 같이 가본 거는 딱 한 번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클럽.
어디죠? 그 악녀가 너에게 본격적인 클럽을 내가 한번 데려가 봐줄게. 이렇게 해서 데려갔던 지하에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그 담배 냄새가 엄청나고 연기, 사람들이 연기를 연기가 막 나고 사람들이 전혀 꾸미고 오질 않았어요. 맞아, 아무도 안 꾸몄어. 약간 아디다스 저지 같은 맞아, 거 입고 맞아, 와서 맞아. 춤에 막 미쳐가지고 진짜 다 같이 춤추러 춤추고. 가는 거였어. 근데 그게 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 클럽이라고 내가 하면. 말해준 거는 막 약간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남자 여자 만나려고 가는 그런 클럽 말고 진짜 노래를 듣고 춤을 추라고 사람들이 오는 전혀 예쁘게 꾸미지 않고 진짜 추리닝 입고 오는 그런 클럽을 내가 얘기한 거였어. 그래서 그니까. 거기에 데려간 거였는데 너 진짜, 거기서 한 5분도 못 입고 나갔잖아.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일단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이런 거에서 잘 즐기는 20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괴롭냐 이러면서 나갔었죠. 뭐 안 맞는 거는 난 지금 근데 나는 그때 20살 때 이제 20살 20대 초반에 널 데리고 그렇게 가지고 완전 어떤 클럽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악녀도. 그런 거를, 그런 문화를. 그쵸. 저는 사실 언제 충격받고 나왔냐면 친한 언니가 클럽을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어. 그래서 그 언니랑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압구정 클럽? 그 로데오에서 술을 마시고 근데 나는 클럽에 가는 줄 몰랐는데 언니가 뭐 갈 때 딴 데 뭐 2차로 여기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갔는데 거기가 클럽이었어. 근데 나는 그 입구도 안 들어갔고 그 밖에서 붙어있는 남녀 쌍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 사실이. 그리고 막 뭐 어떤 분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막 전화하고 있어. 근데 막 딴 데라고 거짓말 쳐.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약간 그런 것을 보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유흥으로 딱 와닿았구나. 그래서 나는 나랑 안 맞는구나. 클럽이란 곳이. 네, 저는 그때부터 안 갔죠. 사실 저는 모르는 이성과 아니면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스킨십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한 것 같아요. 근데 클럽에 가면은 그런 순간들을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맞닥뜨리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클럽에는 이상한 거 막 뭐 타기도 하잖아요, 술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 자체가 뭔가 어쨌든 조금은 허락해준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 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내 발로 들어가면. 맞아. 근데 그 클럽 자체가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공짜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가 나도 모르게 재화가 되어버리는 그 안에서 여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으니까. 맞아. 거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거 좀 한심해 보였어요, 솔직히. 클럽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알게 된 어떤 나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클럽에서요? 30 중반이었어요. 근데 30 중반에 저기서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난 누군가 한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되게 시혜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를 좀 빨리 피하고 싶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누가 한심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뭐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 한심해 보이는 거죠. 문득. 문득.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 없으면 저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지도 않겠지 하고 그냥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클럽에 가는 것은 젊음을 즐기러 가는 건데 왜 그 이후에, 그러니까 30대가 막 넘어가지고 또 클럽을 가면 그건 한심해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사실 한심해 보일 이유가 없는 건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젊게 산다. 되게 잘 즐기면서 산다.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저의 뭐 약간 어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린 생각인 것도 맞아요. 주책이다라는 생각이 주책바가지다. 그냥 근데 이거는 너무 저의 조금 편협한 생각이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쩌겠어요. 네. 편협한 생각은 아니고 넌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생각이죠. 그쵸. 그것도 맞아요. 뭐 아무튼 요 정도로 클럽 얘기는
어영부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니까요. 왜 어쩌다가 우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 얘기를 좀 뒤늦게라도. 일단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려면 스튜디오 조연출이나 무대 감독 하나, 레파토리 조연출이나 무대 감독 하나 이렇게를 하고 내 작품 2개를 올리고 나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까다롭네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이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레파토리 조연출로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글을 쓰고 있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맞아요. 이 내년에 할 연극의 극본을 쓰신 거죠? 매체에 나올 것도 썼고 드라마가 방영될 드라마의 극본을 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뮤지컬 대본도 썼고 그렇군요. 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 감정 상태나 연애 상황이나 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요. 어떤 부분에서 진짜 그렇게 근데 느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화가 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했어요. 화가 난다? 그럼 마음속으로 10초를 센다. 10초를 세고 그래도 화가 나면 얘기를 하고 10초를 세고 나면 괜찮아지는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 참는 게 잘 됐는데 왜 이제 와서 20대 중반이 다 돼서 갑자기 그 화를 참기가 힘들어진 건지가 모르겠는 거죠. 참을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전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랑만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만 있을 때만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다.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네 여성들은 화를 내면서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화 내면은 큰일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익숙한데. 아, 그쵸. 악녀님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책에서 본인의 화를 누르는 버튼이 있으면 그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화를 내면서 알아내야 된다. 진짜요? 네. 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악녀님은 아니지만 화를 누르면서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뭐 화가 나면은 직업을 회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결단을 내리면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는 자연스럽고 맞는 감정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학교에 가요. 1층 문이 저희 학교는 이제 그 학생증이 있어야 찍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 딱 간 첫 번째 문이 잠겨 있어요. 내가 학생증이 없어. 2번째 문으로 갔어. 잠겨 있어. 학생증이 없어. 3번째 문으로 가서 잠겨 있어. 그 순간 이제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건 화가 나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가요. 수업도 안 듣고. 저는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난 순간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잖아요. 전 그럼 그게 더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서 수업을 째면은 그거는 나를 학대하는 행위잖아요. 내 시험 점수, 내 이 수업에 대한 점수를 학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학대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화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더 열이 받는 거죠. 집에 가서 더 열받는. 그걸 아니까 그냥 수업을 어쨌든 들으러 가면은 또 나아져요, 화가. 악녀님은 안 그러세요? 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딱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랑 관련된 일이긴 한데 이게 남자친구가 아니고 뭐 다른 상대였었어도 이 정도로 화가 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청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고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어느 날 쌓여 있는 거예요. 설거지해. 왜 안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일 하겠다. 거기까지는 화가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해야죠. 그런데 한 번쯤은 저는 얘가 변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맨날 설거지하더니 갑자기 애가 변해버렸네?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특이한 게 이 계속 설거지를 했던 게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결벽증 때문에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의 크기가 변했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얘기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가버려요. 아 그게 갑자기 화가 나. 아니 그러니까 애가 변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변했든 그냥 애가 변했든 어쨌든 나랑 있을 때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특이한 부분에서 되게 화가 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약간 특이한 부분에서도 화가 계속 많이 나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맞아요. 납득이 되네요. 근데 그거를 막 누구한테 표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면 그냥 그때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안 가지 뭐.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화 나는 상황을. 그럼 지하철에서 화 자주 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지하철에서 왜 화가 나요? 지하철 별로 안 타시나? 악녀님은? 많이 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지하철에서 막 내가 나가야 되는데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그런 거 짜증 나잖아요. 누가 내 발을 밟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임산부석에 앉아 있다거나 그 묘하게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저는 그러면 그냥 택시를 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철을 딱 내려가려고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럼 바로 턴해가지고 택시 타고 집 가요. 화가 날 상황을 원천 봉쇄한다. 애초에 내가 지하철은 약간 들어가는 순간 화가 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 근데 또 이런 적도 있어요. 택시를 타려고 봤는데 6시고 금요일이다. 차가 엄청 막힐 것 같다. 그럼 바로 지하철 타요. 그것도 이제 피하는 거죠. 차가 막히면은 화가 받으니까. 맞아. 그렇게 뭔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화가 많긴 많네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격을 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독 화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화날 것 같은 순간에는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평정심이 맞아, 있는? 맞아. 일을 할 때 되게 평정심 맞아. 있고 일할 때 그냥 나 같으면 화날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서도 화를 잘 안 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모르겠어. 그냥 좀 이상한 것들에 그렇다고 누구한테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피해인 거죠. 내 점수가 깎이거나 내 집이 더러워진다거나. 요즘 그래서 그런 분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신다. 그쵸.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무던하고 싶거든요. 막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뭔가 약간 순하고 무던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악녀님은 워낙 너무 악녀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닉값을 하시는 편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게 나이 먹으면 바뀌나 싶기도 해요. 부모님들 보면 바뀌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제가 10살 가까이까지는 진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랑 뭐 주차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자리 남았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뭔지 알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막 이기는 엄마를 봤던 기억이 완전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아예 화를 아예 안 내요. 그런 거 보면은 바뀌는 것 같아. 진짜. 사람은 잘 변한다 생각보다.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아. 악녀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변한 게 있나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는 엄청 살살님이 대문자 2인 줄 알았어요. 왜요? 뭐 찾아와서 맨날 찾아와서 뭔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 게 아이들은 보통 먼저 다가가가지고 뭐 밥 먹자고 한다거나 커피 마시자고 한다거나 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잘해요. 내가 진짜 친해지고 싶고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한테는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2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좀 친해지고 한 3년 정도 더 보고 나니까 완전 아이인 거예요. 완전 아이. 왜요? 근데 완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금 소심해요. 저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악녀가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서 만나면은 엄청 소심해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해줬을 때 이럴 때 뭔가 아이구나.
근데 또 사람 만나는 거 은근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이 아이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때 살살님은 엄청난 이인 줄 알았다. 근데 그 학생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게 학생 때는 사실 정글이잖아요. 정글이에요? 그쵸. 왜냐면 매일매일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거는 악녀니까 악녀답게 살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고 사람이 있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더 괴로워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있으니까. 남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악녀는 안 보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찐따가 되는 상황, 왕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에겐 정글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를 원래 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그렇게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제일 편한 상태로 온 거죠. 학교 지금. 안 가도 되니까 사람도 안 만나도 되니까 점점 더 약간 좀 더 아이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지금. 그쵸. 살기 좋죠. 그 학생들 얼마나 괴롭겠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휴학하고 좀 혼자 있을 동안에는 나 아이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드디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네, 사람들 만나고 이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받으니까 확실히 나는 이구나. 본성이 이쪽이구나. 그랬죠. 그렇군요. 요즘에 최근에 가끔씩 악녀님이 블로그에다가 뭐 글을 올려요. 저는 악녀님 블로그 글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아주 짤막한 일기를 올리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본인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기간제 베프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기간제 부모다. 묘하게 단어 하나를 뒤틀어서 약간 웃기게 만드는.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하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예요, 뭐 어느. 근데 좀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은 결국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맞아. 뭔가 보살펴주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엄청 의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의지하진 않거든요. 친구한테 의지 안 하죠. 네, 아예 안 하죠.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엄청 의지를 하고 부모 같다고 느껴요. 아빠 같다고 느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일기도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일기 중에 하나는 요즘에 내가 옛날에는 친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친구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쵸. 추격하면 그런데 뭔 얘기였냐면 그 친구가 없어져서 속상하다기보단 더 이상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한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친구랑 만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친구랑 놀고 친구랑 어딜 가고 친구랑 여행 계획을 세우고 친구랑 뭘 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것 때문에 늘 뭔가 활기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를 만나는 건 어떤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랑 나랑 언젠가는 친했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이였으니까 그래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쯤 만나줘야지 그 친구를 이렇게 뭔가 숙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조차 미루게 되고 너무 힘들죠. 친구를.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뭔가 관계가 끝나 있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20살도 아니고 이제 각자의 일이 있고 바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직장인이고 나는 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연습이 11시에 끝나는데 그 친구는 6시에 퇴근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뭐 그런 얘기였군요. 네. 막 공연을 만들면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연 만드는 사람이랑은.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은 그 파트였어요. 과거에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연극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봤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다. 라고 맞아. 하는 파트였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진짠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항상 뭔가 만났을 때 노트북을 많이 들고 있었고 맨날 글을 못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연극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맞아요. 저는 친구들 만날 때 항상 그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해도. 그리고 그 친구랑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노트북 켜가지고 막 그냥 글 쓰고 듣는 척하면서 친구랑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러니까 내 우선 순위가 내 꿈 그리고 그 아래 친구들. 근데 친구들 만나는 게 진짜 시간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으면 그냥 집에서 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못했던 거죠. 숙제처럼 느껴져서 친구 만나야 만나는 게? 되니까 어쨌든 진짜?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완전 딜레마인 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또 누가 친구 만나러 가요. 그럼 글을 쓰는 친구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글을 쓰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글을 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술자리에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한 4-5명이 만나. 그럼 나는 옆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노트북 하고 있고 걔도 막 얘기하고 있고 뭐 노래방 가자 하면은 그때 이제 집에 가고. 그러니까 또 놀 거는 놀고 싶기는 하면서도 내 것도 너무 맞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조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죽을 것 같은.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완전 장기전인데 그니까. 나는 그거를 완전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막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게임하는 척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근데 그것 덕분에 이제 그 악녀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라는 이미지는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완전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맞아요. 진짜 사실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공부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속하기는 해야겠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무엇 하나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집중을 못하고 내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조급해지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 만날 때는 집중해볼걸 이런 그런 후회의 글이었다. 그런 글이었다. 확실히 저는 참 악녀님이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네. 뭐가? 묘하게 분위기가 되게 다 별거 아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땠죠? 그러니까 원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심화됐어요. 이게 이렇게 10 정도였다면은 한 100 정도 이렇게 심화가 된 거죠. 10배가 되었는데요. 예전엔 적어도 그 연출가로 성공하겠다라는 어떤 꿈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별개는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별거 아니다. 그래서 좀 미치겠어요. 뭔가 삶의 이유를 못 찾아서? 아니 그냥 나도 뭔가 사사로운 것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를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고민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술 마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고민, 연극 고민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사실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네. 돈은 뭐 빌리면 되고. 네. 돈도 벌면 되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이런 고민. 둘 다 사면 되는 것이고. 데이트 장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고민. 그런 거 안 하죠. 남자친구가 다 정해오니까. 지금 공연을 하다가 배우들끼리 싸움이 붙었다. 재밌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둘 다 먹자. 진짜. 정말 사사로운 고민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약속을 가야 돼. 근데 약속이 너무 가기 싫어. 안 가면 되죠. 친구랑 단둘이 만나기로 한 건데요. 제 친구들은 보통 그래요. 만나지 말까? 좋아? 사실 좋긴 좋거든요. 네, 제 친구 주변엔 그런 애들밖에 안 나왔어요. 뭔가 약속을 누군가 한 명이 취소해주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있는 기다리는. 그래서 뭐 서로 한 10분 전에 근데 뭐 오케이 다음에 보자.
그래서 저는 가두기 위해서 악녀를 넌 그냥 집에 있어라. 내가 갈 테니.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을 서로 해. 우리 다음에 만날까?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다 집에 와요. 저도 친구들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렇군요. 네. 정말 사사로운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토크가 계속 산으로 간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고민이 없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있으세요? 없죠, 저도. 네, 여기서 제가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녀가 바퀴벌레 얘기를 꺼낼 거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해볼게. 바퀴벌레에게 잡아먹힐 세상. 솔직히 이 정도밖에 고민 해결 못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왜 말을 하겠어요. 저는 또 그런 이제 뭐 바퀴벌레 생각을 하면서 진격거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아, 진격의 거인. 근데 그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거의 완벽하게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면 어떤 거죠? 실존주의 철학이 사르트르. 사르트르 아닌가? 카미. 아, 카미. 간단하게 말하면 그 진격거에 대입해서 말하면 어차피 거인한테 먹혀서 죽을 목숨.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나이 들면은 죽을 목숨.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어차피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부조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상황 자체가 부조리하다. 근데 그 부조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운명을 그러니까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체가 되어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시지프스 신화 같은 것도 보면은 계속 그 돌덩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주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진격의 거인의 철학인데 녹아져 있어요. 어차피 거인한테 먹혀 죽을 목숨.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실존 자체에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감각 자체를 깨우는 것. 맞아요. 그것만이 삶의 이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행복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게. 뭐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근데 어쨌든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바퀴벌레한테 멸종당할 이유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뭐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살면 또 의미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 일들에 전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그 일들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 너무 완벽하고 싶다. 너무 모든 걸 잘 만들고 싶다. 모든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런 어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로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 방편인 거. 네, 그렇게도 느껴요. 어쩌면 방어기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방어기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너무 딥해지는 순간 근데 뭐 바퀴벌레한테 다 잡아먹을 건데 이게 방어기제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뭐 이게 저한테 삶에서 편한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요즘에 악녀님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있어요? 그런 순간이? 뭐 없죠.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혹시 있나 해가지고. 저도 없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행복이 뭘까요? 이번에 혹시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행복하셨나요? 그 왜 제가 행복해야 되죠? 기쁜 일이니까. 같은 한국인이라서? 같은 여자라서?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되나요? 근데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그쵸? 네. 왜 행복하지 않으셨죠? 행복한 척은 알죠. 저도 행복한 척은 해야죠.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많은 친구들이 인스타에다가 한강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올려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다 올려요. 저들 중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사실은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부럽죠. 사실은 부럽고 질투나고 사실은 나여야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난 언제쯤 그리고 저기까지 갈까? 나의 기회는 물 건너 갔구나. 하지만 행복한 척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척.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조합원 여러분들,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부터 브랜디드 컨텐츠까지 광고 주시면 제가 알차게 담아볼게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나누고 싶은 사연, 후기, 게스트 지원 모두 메일로 보내주세요. salsalzee@gmail.com 살살살지@gmail.com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살살살지도 함께 팔로우 해주세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평소에 일상을 살아갈 때? 뭐 좋고 나쁘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산다. 그런갑다. 존재한다. 그냥 존재한다. 숨쉰다. 근데 저도 이제 누가 뭐 하냐 물어보면은 존재한다. 그냥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뭐 딱히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연극 뭐 하러 가셔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연습하러 가야 돼요. 가기 싫으신가요? 너무 가기 싫죠. 근데 이게 본업이잖아요. 본업을 즐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예술가들은 자기 삶을, 자기 직업을 즐거워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굳이 이걸 왜 해? 근데 진짜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 너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잖아. 그게 난 진짜 너무 웃기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떠밀렸다고 생각할 순 없나? 진짜 웃긴 게 있는데 한예종을 5 미닛 퀴즈라고 한대요. 왜죠?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기 전에 쓸모를 못 찾은 놈이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눈곱을 하나 떼어서 붙여주면 그 아이가 화가가 되고 귀지를 좀 후벼서 넣어주면 그 아이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면 쓸모없다. 조롱받을 테니까 내 눈곱으로 미술해 먹어라. 너 세상에 나가면 이상한 놈이라고 왕따 당할 테니까 내 귀지로 음악해 먹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가 예술가. 사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예술하는 능력밖에. 근데 이런 생각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너는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한 거면서 뭐가 뭐 힘들대 우울하대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나도 지금 내 삶을 견디는 거라고. 나 회사원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재능 빼면 세상 못 산다. 아무것도 못해서 범죄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뭐 범죄자 말고 뭐 딴 거라도 좀 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한예종이 나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명예라는 것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진짜. 근데 그 이유를 엄마한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예고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한테 뭐라 해야 되냐면 엄마 나 진짜 이거 너무 사랑해. 이게 너무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은 나 이거 너무 사랑하니까 해야 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해가지고 뭐 멋진 뭐가 될 것도 아닌데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애니까 가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떠밀려진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이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요즘에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문득 너가 생각났다. 너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나 지금 난 취업 못해가지고 회사 생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떠밀려가지고 바퀴벌레가 된 건데 왜 나를 위에 두려고 그러는 거야? 난 지금 너의 아래인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무튼 존중의 화법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너의 수도 삶과 있죠. 나의 삶은 동등하고 각자만의 선택이다. 이런 그쵸. 존중. 그럼 저는 우리를 음. 좀 불쌍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난 아픈 손가락이 되고 네. 싶은 거야. 실제로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뭐 하니 귀지밖에 없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띄워주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 제발. 거지. 그냥 가끔 헬마 잘 지냈니?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런 연락이 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갸륵하게 불쌍하게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 제발. 돈도 좀 보내주고. 밥은 먹고 사니? 어떡하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니? 아프진 않니? 정신은 괜찮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갸륵하게 나를.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니 안쓰러워서 음. 이런 정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술가라는 거는 혁명가랑 비슷하다. 왜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예술가가 어떤 세계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혁명가의 무언가와 이렇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세상아 나 좀 봐라. 세상아 이거 좀 바꿔줘라.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잖아요, 예술가가. 근데 그런 게 혁명가 같다고 생각도 들어요. 이건 그럼 거창한 일이라는 얘기 아닌가? 어쩌면 거창한 일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일인 동시에 거창한 일이다. 그렇죠. 특이점이 많네요. 완전 특이점이죠. 예술은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계속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사니까. 그래야만 그거 하고 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계속 이제 막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거기 대학 나오면 누가 있겠어. 그쵸. 어쨌든 항상 이런 식으로 너희가 예술을 하는 것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너네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줘요. 그럼 진짜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보탬이 될 거야. 아니 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그 힘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술을. 근데 진짜로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회사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매일 일하는 거 진짜 하찮다. 아 진짜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결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맨날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데 심지어 돈도 못 번다. 근데 어떻게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왜 하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진짜 덧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되게 덧없고 그래서 저는 그 기쁜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아하. 그러니까 누군가의 예술적 성취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상을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세상이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정받았잖아요. 이 예술의 경제에 이르는 어떤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으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을 이게 있으니까 인정이 된 그걸 보면서 나의 예술도 한번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갑자기 또 한강 작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게 이제 그분이 어떤 인터뷰 같은 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 작가님이 아무리 더럽혀져도 가장 본성 아래에 있는 깨끗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정말 이렇게 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 되었다고. 그리고 약간 가짜가 섞여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죠. 우리 둘 다. 컨텐츠예요. 아주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깊어야 돼요.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요? 악녀님은? 죄책감과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럼 살살님부터 말해보세요. 저 먼저요? 네. 저도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저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있지만 없는 거. 네가 있다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물을 끓여서 차를 내려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여기 있다가 제 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건 사라진 건가? 내 몸과 하나가 된 것인가? 그런 어떤 물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노트북은 정말 이게 물질인데 노트북 말고 어떤 자료, 영상 자료가 있다. 그럼 그 영상 자료를 내가 휴지통에 눌러가지고 삭제를 했다. 완전 지우기까지 했다. 하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사라진 건가? 재밌네요. 근데 인간보다 그 물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존재와 비존재가 더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이보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근거는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이런 디지털 메모리로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것을 직접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사이보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너무 소름 끼쳐. 그쵸. 그럼 노트북과 내가 일체화가 그렇죠. 돼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있다. 있는 것이다. 제가 조커를 기억을 못한 것도 소름 끼쳤어요. 그래 이제는 기억할 기억이 필요가 어떻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튼 존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어디선가 어딘가에. 근데 그게 비물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노트북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 인터넷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 그게 참 진짜. 신기하네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게 어떤 뭐뭐성에 대한 거거든요. 작가성 그리고 유튜버성. 이게 요즘엔 공존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유튜버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는 작가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어떤 공간에서는 유튜버성이 있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작가가 박상영처럼 하기 쉽지 않잖아요. 박상영 같은 작가를 원래는 없었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있고 그 직업 바깥에 또 다른 이미지, 남들과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다른 작가야 라고 내세우면서 나오는 그 이미지는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많은 편견으로부터 그 공격들이 있죠. 전 좀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존재해야 하는지. 근데 만약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여성 작가라면 저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전 그냥 따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롤모델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편안하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난 저렇게 하면 멋있어 보일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냥 나도 그냥 나의 그 자체로 있는데 이게 뭔가 요즘은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말고 어떤 집단에서 작가로 존재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화려해서? 아니 너무 자유로워 보이니까.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작업자로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멋있는 작가 이미지에 틀을 주는 한강. 근데 어차피 못 따라할 거잖아요. 그쵸, 화장도 못 지우고 그쵸. 옷도 화려하게 대신 입지 그런 않을 수. 거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지금 너무 소란하니까 바깥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담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단단한 이미지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건 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아.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해야 되는 맞아. 거라서 참 척이 안 돼요. 맞아.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글을 썼고 맞아. 저런 외모고 맞아. 저런 글을 썼구나 그런 걸 알 것 같기도 맞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미지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매력적이고 멋져 보이는 거죠. 멋있어요. 음.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뭐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공유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척을 하고 한 게 아닐까. 나도 언젠가는 노벨문학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무엇인가 유명해질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예술이 가치가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나 지금 있나요? 거의 뭐 우리 20살 때 술 마시면서 진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었던. 근데 이건 그냥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란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대화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듣는 사람 생각을 안 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한강은 사실 기뻐한 척이었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버려가지고 나는 솔직히 속 시원할 거라 생각해요. 어허. 이거 듣는 사람들 아주 약간 사실 마음을 우리가 긁어줬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정말 뇌를 뺐어요. 잠깐 정말. 냉장고에 넣어놨어. 난 취한 상태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다음에 또 악녀님을 모시고 네. 얘기를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텐션이 다운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편집이 될지 모르겠네요. 텐션이 다운이었나요? 그럼요. 뭔가 원래 보통은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입을 약간 다물고 얘기를 하는. 지금 비도 오고. 네, 약간 축축하고 집이 되게 어두워요. 엄청.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어난 지 3시간 됐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제 술을 마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를 들고 악녀님이 찾아주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